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6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물 숫자에서 수요일인데 그래서 비가 오나요? 네, 오늘 중부지방부터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종합일간지의 핵심 뉴스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부터 보겠습니다.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었죠.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코스피가 급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책의 실익이 크지 않고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판단돼서 기준 강화안의 재검토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 50억 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국민 여론을 반영해서 정부의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정청래 대표도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조율과 대안 제시를 강조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약 14만 명이 반대 서명했고, 여당 내에서도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거나 변경 자체를 유보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25억 원에서 30억 원 수준으로 타협안을 내놓은 목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비판받을 거면은 기존의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라는 현실론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인 만큼 여당은 이번 주 안에 당 의견을 정리해서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아일보 소식인데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나라는 국방 안보 분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핵심 요구로 제시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대로 빼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확대해서 한반도를 전진 기지화하려는 구상인데요. 한국 정부는 중국의 반발과 대북 억제력 약화를 우려해서 난색을 표하면서 국익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순환 배치 중인 스트라이커 전투여단 한 4,500명 됩니다. 이 전투여단의 철수와 재배치가 현재 유력한 상태라고 합니다. 공군 전력 재조정 가능성도 있는데, 미국은 한국에 더 큰 방위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더 내라 이거죠.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38년 만에 바꾸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KBS 임직원, 시청자, 법조, 학계 등에서 추천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은 여야가 나눠서, 특히 여당이 다수의 추천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왔는데요. 이제 사장도 국민추천위가 추천한 인물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민주적으로, 보다 투명하게 바뀌게 되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또 조선일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송사 내의 노사 편성위원회 권한이 이젠 자문기구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기구로 강화됩니다. 말하자면 보도 책임자를 이들이 뽑게 되는 것이죠. 노사 동수로 말입니다. 방송사 노조의 영향력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조선일보, 국민의힘이 민주당 방송이 될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한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이번 보도는 중앙일보 보도지요.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김건희를 소환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로비 의혹 순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중앙일보가 다루고 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가 심야까지는 어렵다는 김건희 측 요청에 따라서 약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미리 준비했고, 핵심 혐의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각 혐의는 관련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이 전담하게 되는데요. 특검은 김건희를 주가 조작 공범으로 기소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범죄 혐의를 총동원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의혹에 대해서도
김건희를 알선 수재 혐의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는데요. 자, 뭐 이렇게 부르고 돌려보내고 이 일을 반복하기보다는 곧 구속으로 갈 흐름이죠. 네, 구속 위기에 놓인 김건희입니다. 2004년 8월에 숨진 채 발견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방지국장 김모 씨 기억하시죠? 이제 일주기가 다 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생전에 남긴 메시지를 유족들이 공개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면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종결 처리를 했잖아요. 이런 종결 처리를 하면서 김모 국장이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김 전 국장은 사건 처리에 대한 자책과 억울함,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에 대한 괴로움을 나와의 카톡 메시지 26건에 담았습니다. 내가 나에게 보내는 카톡 26건이나 작성을 했는데 그 안에 회한을 담았다는 겁니다. 기계적 평등보다 권력자에게는 더 엄격해야 한다. 법률의 정치적 악용을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김건희 명품 가방 사건이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건에 대한 부담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사건 50일 뒤인 7월 30일 유서를 남기듯 메시지를 기록했고 8월 2일 가족과 동료에게 작별 인사를 남겼습니다. 참으로 비탄한 사건이었죠. 네, 김모 국장의 이런 여러 억울한 점들을 살아남은 사람들이 풀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공정하고도 정의로운 해결 아니겠습니까? 네, 그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8월 6일 아침 10시에 김건희가 특검에 불려나간다는 소식 이미 접하셨을 겁니다. 자, 오늘 TV 뉴스는 어떻게 주요 뉴스를 다뤘는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 출석합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처음입니다. 5년간 각종 의혹으로 검찰과 경찰 수사를 받았던 김 여사. 하지만 일반 피의자와 달리 줄곧 서면 조사나 비공개 방문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엔 특검 사무실 입구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공개 출석도 취재진 질문도 피할 수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통상의 절차로 진행한다는 게 특검 방침. 김 여사는 12층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올라가 민중기 특검과의 면담 없이 부장 검사급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당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김 여사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주식 거래 사진이 공개된 지 8시간여 만에 전격 탈당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을 드릴 수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며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그제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 화면을 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CNBC 전화 인터뷰에서 그동안 예고해온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를 다음 주 정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는 자동차와 함께 우리의 2대 수출품이어서 품목 관세가 어느 정도로 책정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의 경우는 처음엔 약간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1년에서 1년 반 뒤에는 150%로 올리고 나중엔 250%로 더 올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제부터 진행됐던 방송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에 이어 국민의힘은 어제 오후 4시 50분부터 방송문화진흥회법을 놓고 2차 무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MBC 사장은 외부 인사 등이 포함된 사장추천위원회가 선정한 후보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선 꼭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의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권력을 이용한 제도적 독재라며 반발했습니다. 방송 3법 역시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준다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독재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는 법안입니다. 무제한 토론 대상이었던 방문진법은 다음 본회의에서 즉시 표결할 수 있습니다.